NKTV 방송입니다. 예, 요즘은 방송을 좀 이렇게 너무 전기적인 시간이 아닌 뭐 8시도 하고요, 11시도 하고 해가지고 시청자들 분께서 이거 어느 시간에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도 오시는데요. 제가 요즘 그 아사탈북 모자 이 분향소에 나가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딱 정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게다가 2명의 탈북 청년들을 강제 북송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 탈북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들 매일 뵙지 않고는 저도 어딘가 죄 지은 듯한 이런 마음을 느끼고 뭔가 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 그리고 미국과 우리 남한이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매우 정말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김정은이 지난 4월 17일인가 최고인민회의 4기 제 13기 1차 회의인가 여기서 미국에게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을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 답을 내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연말은 한 달 좀 남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연말이 가까우니까 이 작자들이 그 연말 최후 통첩을 각인시키고 이걸 뚜렷하게 자기들이 어떤 전술적 전략적 목적에 하기 위해서 바짝 강공을 들이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최후 통첩을 미국과 남한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변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엄청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면을 주세요. 자료 화면을 주셔야죠. 음악을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분하고 맞지 않아가지고요. 네, 정말 긴박한 음악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의 연말 최후 통첩 무슨 변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금년 연말까지 자기들이 그은 시한부 이게 가까이 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총 공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한 것은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미국한테 아주 애매하지만은 응답을 줘가지고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서는 또는 뭐냐면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위협이 되든 안 되든 그걸 걸고 들어가지고 초강경 압박을 실시하는가 하면 유엔에서 진행한 어떤 그 행사도 다 미국이 마쿠 공작을 한다고 몰아대면서 초강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먼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먼저 추파를 던집니다. 지난 17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북한 김명길 애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서 비건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걸 왜 우리한테다가 즉 북한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3국을 걸쳐서 했느냐. 아마 3국은 중국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걸고 들었지만은 결국은 회담에 대한 가느다란 끈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걸 꺼내버렸다면 미국도 달리 그 어떤 책략을 세우겠지만은 하자고 이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서로가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간 또 다시 미국에 대해서 강공을 들이댑니다. 뭐냐면 그 첫 번째 강공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한미가 어찌면 지금 북미 대화가 이렇게 약속돼 있고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때에 자기들을 자극하고 자기들한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중연합훈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아주 걸고 들면서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지만은 먼저 김영철이 운을 뗐죠. 김영철 17날 뗐습니다. 나는 13일 마크 레스터 미 국방장관이 조미 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이게 딱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조정하겠다는 걸 쳐주면서 이거 지금 뭐냐면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 걸고 들었습니다. 걸고 들었는데 말로서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이거 한다면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미북 대화 이거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훈련을 공식화했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이 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못할 게 아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자들은 행동에는 행동으로 물리적 힘에는 물리적 힘으로 대항한다면서 3일 전에 김정일이 직접 원산 갈마 비행장에 가서 북한 군의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투 비행 기술 훈련을 봅니다. 2019 전투 비행 기술 훈련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원산에 김정은이 직접 내려가서 여기에 한 몇 개 부대가 뭐인지 모르겠는데요. 항공 및 반항공 부대 이 경기를 조직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상장을 받은 이 사람들이죠. 1등, 2등, 3등, 4등까지 한 사람들 같고요. 이 파일럿들이, 이 비행사들이 이날 아마 무공을 세운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공중연합훈련을 한다면 우리도 동시에 대응할 것이다. 이런 걸 힘에는 힘으로, 물리적 힘에는 물리적 힘으로 대응한다. 이런 걸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노동신문과 북한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또 같은 원산 비행장에서 김정은이 또 참가해가지고 항공 및 반항공 부대 강화 훈련을 또 벌여놨습니다. 강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라카산을 타고 내려오는 항공 육정병들, 북한 말로 말하면 항공 육정병이라고 하는데, 라카산병들이죠. 라카산병들의 경기를 또 벌여놨습니다. 여기서 제일 1등한 부대가 2160 부대라고 하면서 노동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할자를 썼는데, 이 사진 내놓은 목적이 뭐이겠습니까? 우리 한미가 공중훈련을 한다니까 자기들이 그와 대등한 무력은 없지 하니까 결국 뭡니까? 전투 비행 훈련, 경기를 조직하고 라카산을 내려보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으로서 하여튼 일단은 대응을 했단 말이죠. 참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일은 뭐인가? 북한이 좀 움찔거렸더니 이게 미국 국방장관이죠. 레스퍼 북한 장관과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이 겁을 집어먹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조금 좀 개기고 그다음에 사진 몇 장 찍어서 내보냈더니 바로 두 국가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준비해오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북한이 연합훈련을 그만두라. 그럼 우리가 1대1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북미회담도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좀 협박을 좀 하고 사진을 2장 딱 냈더니 바로 유일 초대국 미국과 국방령에서 북한보다 어마어마한 장비와 기술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결국은 손을 들은 셈입니다. 북한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써먹을 겁니다. 뭐 우리 장군님 사진 2장으로 유일 초대국의 체면을 무릎을 꿇게 했다. 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략적으로 비핵화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 마련을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고, 또 두 번째는 애당초 이 북한한테 뭔가 올가미를 던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발표하면 너희들은 뭔가 딴지를 걸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 미북 회담의 분위기를 만들러 가자고 매우 의도된 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매우 북한한테 앞으로도 계속 판단과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이것과 함께 하여튼 미국에 뭐든지 걸어 붙여가지고 이건 미국이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지금 마쿠에서 공작한다. 당신들 우리를 죽이려 한다. 미국은 우리를 고리 압살 압살하려 한다. 우리 정부의 말하자면 안전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걸고 들어가지고 초강경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중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이게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조평통이라고요.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에 북한 애무성 대변인 담아로서 이렇게 내까렸습니다. 길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뭘 가지고 지금 걸고 들었느냐 하면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74차 제3위원회 인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15년째 연속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는가? 이것을 자기들 관역으로 명백히 정하고 자기들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하면서 단적 규탄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의 소위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요. 유엔이 간판을 도용한 이번 결의 채택 노름은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허재비로 완전히 전락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은 유엔 제3위원회가 결의를 채택했지만은 미국이 뒤에서 뭔가 공작을 했다라고 걸어채는 거죠. 지난날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할 때마다 인권 문제를 조작해내고 이를 침략의 구실로 써먹은 것은 제국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근데 왜 인권위원회에서 결의가 채택된데 미국의 소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자들이 억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워싱턴 정계에서 인권 타령이 나오고 제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이 백악관에 뻐젓이 드나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이번 결의 채택 노름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예,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말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야기 해놨습니다. 마지막 말 좀 보겠습니다. 특히 조미대화가 물망에 오르고 있을 때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객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마주 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 더욱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국제 형사재판소 따위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바닥에 조약 돌멩이나 같다는 소리죠. 따위 아닙니까? 돌멩이 따위. 국제 형사재판소 따위와 연결시키고 있는 미국과 만주 앉을 필요는 더더욱이 없다. 앞으로 조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런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빠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바빠 맞았는가? 제가 아주 예방주사를 딱 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이죠. 공산주의 피해자들 만났죠. 5명인가 됩니다. 그게 우리 탈북 여성도 포함됐거든요.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나고 나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실정에 대해서 잘 알더라.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심해졌느냐 아니면 좀 괜찮아졌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더 악화됐다고 이야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렇게 안다라고 머리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혹시나 제3차 이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거기서 인권 문제를 딱 가지고 나와서 짚어버리면 김정은이 뭐라 할까요? 한번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핵무기도 좋은데 너희 나라에 세상에 없는 그런 오수벤찜 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 오수벤찜 수용소 알지? 그와 비슷한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라고 묻는다든지, 그리고 또 당신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에 대해서 귀축 같은 그런 고문과 학살을 자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숫자가 다 있겠으니까 이게 탁탁 물으면, 그리고 당신 저게 형물 갖다가 암살한 거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제소된 줄 아느냐? 이런 식의 아주 각선 질문을 한다면, 언론들한테 국제사회 기자들이 인대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아픈데, 가장 쓰리고 어찌할 바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쐐기를 박은 거죠. 적대시 정책주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거론할 때에는 그런 핵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북한이 아주 연말 데드라인, 연말 그 최후 통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미국의 최후 통첩, 이따위 꼼수입니다. 최후 통첩?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있다라고 하면 미국 재선엔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기 뭐 핵실험을 다시 시작하겠죠. 그리고 ICBM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또 재개한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북한이 6번 했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돈만 날아갈 판이고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전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임계전 핵실험 가지고 컴퓨터 이런 모의 시뮬레이션 가지고 얼마든지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한다 해도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또 다시 시험을 한다.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하자면 돈이 엄청 듭니다. 펑펑 써야 되고요. 외국에서 일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 그 전혀 생산 못하니까 이제 또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들여오는 노름 자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부품만 해도 거의 한 3만 개에서부터 4만 개 사이가 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외국에서 80%는 다 조달해서 써야 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미사일 하나 개발해서 날려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혹시나 최후 통첩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그런 최후 통첩이 뒤따르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가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못된 송아지 짓거리에 우리가 아주 부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한미 연합 공중훈련 중단, 이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무턱대고 때를 쓰면 되는구나. 이번에 한 번 들어줬는데 두 번, 세 번 더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나쁜 행위들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엄중 경고하고 이걸 선을 넘어서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때를 쓰고 지금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된 이야기, 제대로 된 태도를 우리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번에 한미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런 아주 뭡니까 걔들이 그 강박에 그리고 강요의 때에 우리가 수그러드는 것, 우리가 굽히는 것 이것만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점점 희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핵화할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뭡니까 싸움하든 회담을 하든 결국은 적의 의지를 꺾는 것인데 이렇게 때를 쓰고 협박하고 사진 몇 장 붙여가지고 해버리면 다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주는데 굳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도 수를 쓰고 그렇게 때를 쓰고 꼼수를 쓰면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사고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꼴이 돼가지고 너무도 안타깝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이 이런저런 구실로서 비핵화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제대로 되자면 북한이 이렇게 잘못되고 그리고 정말 무원칙하고 어거지를 쓰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북한이 뭐 굴도 쓰지 않습니까? 그다 뭐 논설이요, 논평이요, 그다음에 애무성 대변인의 발표문이요, 성명이요 이런 걸 쓰면 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가? 왜 우리 통일부의 대변인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 입장과 올바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했다가는 통하지 않는구나.
또 그러면 그 말의 어떤 톤도, 예? 국제사회 관례에 따라서 정말 애교적인 술사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의 성명이나 뭐 입장 발표문 보십시오. 어디 한간에서 시장 통해서 쓰는 이런 쌍욕질도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게 우리를 다 호구로 알아서 한 이야기고 북한을 또 미국을 너무도 이전 뭔가 유일 초대국이 아니라 종이 범위로 알고 있지만은 이런 행악질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아이 속이 막 터집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경제력과 세계 최고의 그런 군사 동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핵무기 아주 완벽하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미지의 핵무기와 그다음 이 지금 한창 지금 개발도상에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걸 보고 앉아서 북한하고 상대해주고 북한 아주 이만큼 저 하늘 쑥대 꼭대기다 올려놔주고 그들이 말이라고 하면 아무 대꾸지도 못하고 해아래 숨이 없이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내리니까 오늘날 지금 이놈들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올해 연말 그리고 제휴 통첩 시한부 그리고 새로운 계산법 내라 안 내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그까짓 것 절대 개의치 마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있자고 하면 벌써 북한은 그것을 힌트를 보여줬습니다. 없습니다. 종래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 내부는 아사사가 지금 당장 터져 나오게 지금 생겨 먹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똑똑히 하고 그리고 북한이 잘못 나오고 어거졌을 때는 제대로 버릇을 딱 굳혀주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마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새 들어오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제가 인사도 좀 드릴 겸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대화를 좀 제가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면 코비님 먼저 TJKK님 멸공 맞습니다. 코비님 들어오셨고요. 살랄라 어머나님 자주 뵙습니다. 통첩 이젠 지긋지긋하다. 유영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영욱 선생님 정말 그 시종이 일관하게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말과 화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중에 고친 것 같습니다. 넌 말, 곧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말똥이님 또, 들어오셨습니까? 길에 놓고서리, 주지들이 공중전 훈련 해수달에, 북한 말씨네요? 해수달에는, 평북도 말 같습니다. 달에, 그래수다, 구레수달에, 제 뚱땡이 어찌할꼬, 참, 그래요. 어느 정도 좀 되는 녀석이 이게 촥 폼을 잡고, 야, 한번 해볼 거야. 이랬으면 그것도 봐줄 만한데,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작자들이 아주 미국에 대해 삿대질 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렇게 정말 이전 정말 힘이 빠졌는가? 호랑이로 말하면 이빨이 다 부러졌는가? 이런 놀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JD 리님, 대한공군 자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정말 이럴 때 이게 쌍말은 아니죠. 쪽이 팔립니다. 너무 쪽이 팔리더라. 이제 그 북한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뭘 하든지 우리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다고 지금 이러니까 이게 아이고 줄리엔 님께서 저희들한테 아주 거금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영욱 선생님
북계는 참 말도 오하게 하네요. 말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시장통에서 양아치들이 쓰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이게 국가의 공식 명분으로 쓰다 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논리가 기본이고 이 앞뒤 아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내 말한 게 그냥 답이고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제적 기준하고는 너무도 이게 상반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 밑에 좀 쭉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기석 스님도 들어오셨네. 팩트하. 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네요. 사실 저는 어제 매일 저는 북한에 애돌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사이트가 이렇게 폐쇄되고 그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는 없고요. 미국에서 한 단체가 이렇게 그거를 애돌아서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걸 서비스했습니다. 좀 텀은 있습니다만은 딜레이 되더라도 북한의 매일매일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그 다음에 메아리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뉴경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몇 가지 사이트가 한 10몇 개가 됐는데, 전 몇 개를 봅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내부적 소식을 전하는 게 없고, 이런 사이트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욕하고, 보수 애국 세력을 규탄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한테서 야비하고 농조 섞이고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좌파 이런 간첩 집단한테는 보수를 갖다가 지옥이 불가마에 쳐놓으라. 해날 눈만 뜨면 그런 기사들만 그저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일본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예, 링 발전. 랭이라고 합니까? 발전인데요. 예. 하나, 일본 돈으로 5,000원이면 우리 돈으로 5만 원이거든요. 하나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일본에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 우리, 동포분인지 아니면 제일 동포분인지 일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내겠습니다. 우리 글로 힘내세요 쓴 거 보니까, 예, 우리 동포분이네요. 힘내겠습니다. 힘 다르게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다 총알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총알을 이렇게 주시면 이 총알을 가지고 저희는 우리 탈북민들을 갖다가 확인도 안 된 이런 낙인을 찍어서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갖다가 승냥이 밥처럼 2명의 22세, 23세 청년을 던져준 이 문정권, 그거에 대해서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속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작자 이름 뭡니까? 난 그래도 점자는 소위 신사 이런 차림을 하고 나시고 밤낮 자기는 아주 개념 있는 학자인 양 항상 놀아대는 노무현 재단의 그 사람 있죠? 예, 오늘 그 사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자를 받아주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욱방을 내주겠으면 그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러 온 사람을 내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거 이런 게 이중인격자, 그리고 정말 국제사회가 말하는 그런 인권이 아닌 요 나불나불대기에서 하는 그런 인권 분자들이면 여실히 보여준, 예, 정말 이야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때 커밍아웃을 했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종북 좌파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인권을 많이 떠들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입신양명과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 텃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지하고 앉아서 나불대던 그런 인권밖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는 통절히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뭐 어떻게 설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딱 생각했습니다.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 두 명이 진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포승줄에 묶여 끌어난 사람들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 어느 하나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동네가 김책인데요. 중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뭐 한 200k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10명 이상 사람한테 그 북한 협조자단에 전화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김책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곡성이 터졌는데 그런 곡성이 터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희귀망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유시민. 맞습니다. 유시민. 이 작자. 와. 어떻게 뭐 그 사람이 개념 있는 학자고 뭔가 자기는 늘상 폼나고 아주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한다지만 인권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머리통 속에 인권이란 인권자 이게 진짜 한마디도 없다는 걸 개념조차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같이 이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게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요즘 하도 이게 뭐랄까요 돌아가는 이 형세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저도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반대로 제가 좀 여쭤보면 제 의견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 타이핑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예, 저희 진행자가 이전 유례 없이 반대로 여러분들한테서 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 그게 미국이 포기하고 우리 남한 정부니 그게 같이 따라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정말 북한이 말대로 이게 무릎을 꿇는 같은 즉 말하자면 항복한 그런 꼴을 보이는데 그 미국이 딱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이 훈련하지 말라고 엄포들이 되고 협박들이 되면 그렇게 다 양국 간에 계획되고 합의된 그런 훈련도 막 취소하고 포기하고 그러는가요? 그게 미국입니까? 저는 미국의 어떤 제대로 된 입장을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한테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기한다고 했는데 연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문구를 보면 연기가 아니고 말이 연기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 예, 포기했습니다. 참, 강제북송자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 질문 나오기 전에 제가, 예, 우리 그 운영자님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아직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일말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들이 가자마자 처형됐다라고,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북에서 직접 내부 협조자들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썼구만. TZKK 선생님께서, 이렇게 썼구만요. 국내 언론이 말한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선전선동 언론이라고 하네요. 미국이나 우리 정부나 다 한심합니다. 어찌하여 북한 같은 나라에 끌려다니는지.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제가 아주 제대로 된 이 표현을 정확히 못해서 막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바보스럽죠. 맞습니다.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끌려다닙니다. 이 짝으로 그만두고 해 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유일 초대국이 보여줄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 말도 안 되는 북한하고 대상한 나라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와, 물론 그것이 미국이 국가이익에 맞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를 뭐 보장한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가 아니겠습니까? 예, 니들 마음대로 해. 이제 핵정문 참수가 답이다. 예, 선생님. 미국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장님께서는 니들 마음대로 해. 미국이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겠죠? 제가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석 선생님께서는 트럼프는 대권 위에서 또 한 번 정은이를 만날 겁니다. 대권. 모두 주의합시다.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만나면 그 빵부스러기를 갖다가 지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제발 서울 답방하고 남북 간의 모든 지금까지 그 온갖 대결과 이 정쟁이 다 끝장나고 바로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어부지를 따서 총선에 이기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북 빨갱이 당을 갖다가 이걸 지금 20년, 30년 정권 연장하겠다고 지금 설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훈이 봐주기라고 하시네요. 예. TJKK 해방꾼 노릇하는 지금 정부이다. 그렇죠.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같다고 송영범 선생님께서 지금 경고를 주신 것 같고요. PA 천국님께서는 12월에 미사일 발사하면 대선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얼려서 그다음에 두드려서라도 다독거려서라도 미사일만큼은 핵실험만큼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건 정훈이가 뻔히 아니까 그전에 뭐라도 큼직한 거 내 대북제재 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밀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작자들하고 이렇게 붙게 되었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망둥짓이 아닙니까? 2018년부터 했다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 가운데서 제일 못난 꼴, 제일 악착한 제일 한심한 이야기를, 짓거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기석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네. 아직까지 못 죽였을 겁니다. 세계 여론이 주시하기 때문에, 우리 간 청년들이죠.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그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거 자갈 물리고 포박해서 끌어갔다면요. 그들이 죽는 거는 정말로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총을 쏴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일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후들을 떨려요. 어떤 것이 치가 떨립니다. 북한은 상식이 통하고 범주나 법례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무 정말 안쓰럽습니다. 압승 기산자는 아마 방송을 출연하여 선전선동하고서 조용히 처형할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도 나왔으면 살아있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저희들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국 선생님께서 트럼프에게도 기대 말라.
돈키호테 같은 바보 중에 바보다. 유홍옥 선생님께서 그렇게 김민수 선생님께서 이런 이상한 정부는 60평생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거짓말 둘러대기와 달인들. 그리고 뻔뻔 여기다 좀 더하면 뻔뻔스럽기 그지였고요. 이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정말 무지무지하고 잔혹하고 도저히 양심과 이렇게 자기 자성이라고는 꼬물 많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각 주요 부처 장관을 해먹고 하니까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털 거 털고 가는구나. 온갖 못된 짓거리가 다 나와야 그때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더 못 참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말 과감하고 근본적인 수술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을 새롭게 아마 만들려고 의부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께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 뉴스님께서 국민정음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강제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파스카모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뭐 주제하고는 좀 많이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저배 북한에 강제로 그 죽을 곳으로 또 밀어보낸 그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는 그 집 주인은 문재인일 것이고 문재인은 페스카마호 그 살인범을 결국은 변호를 해서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에 사람이 목숨이 그만큼 귀하지 않으냐.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극악무도한 짓을 지어도 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야,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정말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유시민이 오늘 말고요. 과거에는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생명, 사람이 인권. 근데 오늘 와서 뭐입니까? 문재인은 임을 빡 쓰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막 밀어서 북한에다 밀어 보냈고 유시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범법자, 그런 그 중범죄자를 받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자기 집 웃방에다가 방을 한 칸 내주라. 이게 정치인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나 그 사람이 도대체 초등학교 1, 2학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논리가 같습니까? 인권을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 사람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다 해서 넣어주 웃방에다 갖다 넣어주라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종북 좌파 여기 뭐 잘났다고 나불나불 뭐 교통방송에서 이런 작자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뻔뻔하게 그지없고요. 그리고 그냥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의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유민주수 수호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까지만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세계 대전을 2번 치른 미국은 북한이 조그만한 무례한 정 계속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보세요. 그러나 화내면 무섭습니다. 야, 저도 이 말에 정말 100점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민주수호님, 이게 정말 제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미국을 다 모르는가 보죠? 정기run님, 이번에 안산에 있는 우리 정기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고 한성옥 씨 모자와 2명의 탈북 청년을 강제 북송시킨 거 탈북자들이 복수할 겁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도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 복수가 무엇인지는 저희들은 압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확실하게 그 피의 대가를 저희는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 인륜을 해치는 일은 아니더라도 더는 청와대 안에서 그따위 비인간적인 몰상식한 인간 같지 않은 살인마 행동을 더 못하도록 손을 봐줘야 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영범 선생님께서 북한이 인권이 있나요? 북한은 절대로 인권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추종자들, 종북자파들도 마찬가지라고 종북자파들도 인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우파들이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말에 정말 공감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그 자기들이 한창 그 뭔가 이 대한민국의 그 틀린 민주화, 이지러진 민주화, 이런 그 민주화의 그 마치 기수인양 할 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맨사포를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같지도 않는 마음에도 없는 진정성에도 없는 그런 인권을 갖다가 붙여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권을 쥐고 뭔가 통치를 해야 될 입장이 오니까 인권이 모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인권 말하면 야 그런 사람 너희 집 한 방안 내줘라 이런 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입 딱 쓰고 예전에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그 승량이 밥을 주듯이 그 젊은 청년이 갖다가 김정일 아가리다가 던져주는, 이게 바로 그 잘난 좌파들이고 그 잘난 종북 분자들입니다. 예, 박우영 선생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여주는 우수우파 지역이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애석하게도 좌파에게 시장직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저는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쓰셨네요. 아, 여주가 그런 곳이네요. 여주 우리 세종대왕의 고향이던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역사를 잘 몰라가서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역사의 땅, 그리고 정말 우리 한결의 한이 얼이 묻혀있는 그 땅이 바로 이런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다라고 생각되니 너무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전북 집회 소리 친북 광화문 집회에서도 반중 친밀을 외쳐야 됩니다. 예. 저는 이 광화문이 그래도 남아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활용되고 있고 거기서 자유애국주의 구호가 온 대한민국을 진동하도록 떨쳐나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광화문을 저 종북 친북 좌빨들에게 내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광화문에 떡 우리가 틀고 앉아서 우리가 거기서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한두 줌의 극단한 이 간첩 집단, 종북 친북 집단, 거기에 추종하는 아주 제정신에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손을 봐서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의 그 기상을 살리고, 우리가 북한보다는 월등하게 경제력이 있어서나 국민의 의식에 있어서나 그 대결 우리 정신에 있어서나 확실하던 그때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명문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아마 올해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바로 그런 일의 앞장에 저희 탈북민들은 요즘 저희가 앞서서 척후대가 되고 선구대가 되고 제1중대가 되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광화문 앞에서도 이 추운 날 그 천막에서 사람들이 매일 밤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 갈고 또 갈고 있습니다. 이 정권 아래에서 탈북자들은 변절자 될 수밖에 없고 이 정권 아래에서 탈북자들은 저렇게 김정은한테 먹이로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그냥 앉아만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앉아서 짓밟힐 수만 없다. 그래서 한번 저 강화문 쪽으로 오셔서 들러주면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오는 토요일 저희가 제4차 통일부회로의 저희 그 거세 찬 흐름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오는 토요일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저희들처럼 한 대화 속에서 뭐 이렇게 그 폴리스 라인을 넘고 해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면 저희가 하면 됩니다. 시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박수라도 쳐주시면 저희는 너무 힘이 되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내일 또 이 시간에 모여서 다시 뵙고 어제 오늘 또 있은 북한이 이 몰상식하고 꼴보기 싫은 이런 그 망동 같은 이런 짓거리, 굴 둘러싼 국제사회의 어떤 소식들을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이 방에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3분입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